제주도가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며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제주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 3만 명이 신청을 했지만 정작 업체들이 할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반쪽 운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열린 제주 관광 홍보 행사. 침체된 제주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에 오면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며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날 선보인 핵심 사업이 제주 디지털 관광증입니다. 여행객들이 사전에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으면 도내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자유이용권에 해당하는 나우다 패스를 도입한 것. 렌터카와 관광지, 카페 등 참여업체를 모집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업체들이 얼마나 할인에 참여할지 도의회에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만일에 디지털 관광증이든 도민증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관광지 할인이 될까요? 할인 혜택을 좀 기본적으로 좀 부여할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도내 관광업체들은 자유이용권인 나우다 패스가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지나치게 높은 할인율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할인을 하더라도 별다른 지원이 없어 참여해도 이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커피를 방문해가지고 받게 되면은 무조건 1,500원인 거예요. 그 어떤 커피숍이든 그 가입되어 있는 것은 관광지는 무조건 4,000원인 거죠. 관광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인자는 굉장히 많은 의무증을 좀 갖고 있는 상태고. 논란이 일자 제주도와 관광공사는 나우다 패스는 보류하고 제휴업체에 자발적 할인 혜택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그런 1일권, 2일권 같은 그 자유이용권 형태의 패스보다는 테마가 있는 웰니스라든지 마을 관광이라든지 그런 테마 특화된 그런 패스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우다 패스를 앞세운 홍보로 제주 디지털 관광증 사전 신청자는 3만 명에 이릅니다. 다음 주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9월 본격 운영을 앞둔 디지털 관광증. 업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면서 제주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최근 이틀 사이 질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작업자 5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유독가스를 마시면서 벌어진 일인데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도내 한 유류도매 업체의 기름 보관 시설. 소방 관계자들이 지하 기름 탱크 뚜껑을 열고 내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제 저녁 7시 10분쯤 질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5만 리터짜리 기름 탱크를 청소하던 40대 남성이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탱크는 비어 있었지만 남아있던 기름에서 나온 탄화수소에 중독돼 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학물질이나 유해가스를 막아주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먼지를 막아주는 공업용 방진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입니다. 유통인데 그런 거 없이 진입했다가 바로 의식을 잃게 이르는데. 지난 3일에도 제주시 도두 하수처리장에서 작업자 4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두 사고 모두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인재였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많아져 질식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호장비 착용과 작업 전 안전 매뉴얼 점검이 더욱 중요합니다. 작업자의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업주는 안전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노동자의 목숨이 위협받는 일이 잇따르면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심의 절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정부의 약속 시점인 올해 말 발간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와해된 4.3위원회 위원 선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과거의 밀실 선임 논란이 되풀이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슈 추적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77주년 4.3 추념식에 정부를 대표해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내란과 탄핵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추가 진상조사에 대해 약속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러나 MBC 취재 결과 이 같은 정부 약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2일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초안을 심사할 분과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의 자격 논란으로 파행되면서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행정법령 해석과를 취재한 결과 유권 해석까지는 적어도 석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 8명으로 구성되는 법령 해석 심의위원회가 꾸려지면 심의 자료를 준비하고 내부 검토를 거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최소한 10월 말까지는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어떤 의결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4.3 특별법에는 추가 진상조사를 심의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의 위원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의 임기가 오는 10월 25일이면 끝납니다. 결국 11월이 넘어서야 분과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는 구조인데 초안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고려하면 올해 안 발간은 무산된 셈입니다. 4.3위원회가 와해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17명의 민간위원 중에 공석이 된 11명에 대해 이달한 선임을 추진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선임된 4.3위원들로 분과위원을 보충해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깜깜이 밀실 선임 우려가 나옵니다. 이미 2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적인 4.3위원 선임으로 논란이 일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명단이 개인정보 보호니 뭐니 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구실로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이 4.3위원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나 도민이나 유족들이 보더라도 수긍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로 위촉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꼬여만 가는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해법을 찾기 위한 투명한 절차와 공론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교도소를 비롯해 과거 기피시설로 인식돼 온 교정시설을 이제는 서로 유치하겠다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기피시설을 유치해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안동 MBC 홍석준 기자입니다.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감은 기피시설을 바라보는 인식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내쫓기 바빴던 군부대가 사활을 건 유치 경쟁의 주인공이 되고 통합 군부대 이전 최적진은 상주가 땅이온.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해외 난민 정착시설까지 러브콜 대상에 올랐습니다. 유엔 난민 기구를 통해서 미얀마 난민 한 40가족 정도를 우리 군에 모셔와서 정착하는. 교도소가 이미 4개나 있는 청송군은 교도소 추가 유치 내지는 증축에도 발벗고 나선 상태입니다. 시설 하나만 들어와도 최소 200명 이상의 종사자들이 한 번에 유입되고 면회객 등 파생되는 유동인구도 상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추방 전에 임시로 붙잡아두는 외국인 보호소도 그중 하나인데 경북 상주에 건설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시정 보고회에서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이거 모은다 하면 시장이나 국회의원 욕 많이 먹었을 텐데 지금은 시절이 그러니 그런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뭐라도 유치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법무부 외국인 보호소는 경기도 화성과 충북 청주에 운영 중인데 상주에 들어서면 국내 3번째 보호소가 됩니다. 보호소의 위치는 이곳 상주교도소 인근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청주의 외국인 보호소도
청주교도소와 담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반영된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오는 8월 말쯤 확정되면 보호소 위치와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소 유치에 다른 지자체들도 팔을 걷어붙였지만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상주의 교통 접근성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이 한 7, 80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 인력이 한 4, 50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직장에 150명 근무하는 직장 찾기 쉽지 않습니다. 첨단 기업들요, 사람 몇 명 안 씁니다. 벼랑 끝에 선 지자체들의 절박한 선택인 만큼 불편을 감수하는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상응하는 보상과 배려가 뒤따라야 혹시 모를 갈등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흐린 하늘 속에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모레 저녁 사이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게는 100mm까지 내리겠는데요. 오늘은 제주 산지와 한라산 남쪽,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고 곳에 따라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산간과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는데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세차게 내리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습하고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한낮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한라산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산지 지역은 20m 안팎까지 불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겠는데요. 북부 3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부 동부 지역 28도, 산지 지역은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 30도, 남부 지역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구름 낀 가운데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 소식에도 더위는 쉽게 식지 않겠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 우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는데요. 또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무더위와 비 소식이 오가면서 날씨 변화가 잦습니다. 외출하시기 전에 날씨 정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의 평균 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지난달 제주 지역 평균 기온이 27.9도로 평년 25.5도보다 2.4도 높고 지난해 27.4도보다 0.5도 높아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폭염 일수는 5.3일, 열대야 일수는 21.3일로 역대 2위를 기록했고 강수량은 68.7mm로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제주 지역 노동자 가운데 감정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5월 만 15세 이상 제주 지역 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감정 노동자가 47.4%로 가장 많았고 프리랜서와 통상 노동자가 각각 24.9%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감정 노동은 여성과 서비스직 20, 30대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제주도는 감정 노동 대응 매뉴얼 제작과 심리 상담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의 정상 구간이 한 달 보름여 동안 통제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에서 정상까지 구간에 대해 부분 입산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한라산 탐방로 중 성판악 탐방로로만 백록담 정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통제는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 구간의 낙석 방지책 훼손 구간을 보수하기 위한 재해 위험지 방제시설 보수 공사 때문입니다.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검은오름 용암길이 닷새간 특별 개방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4일부터 닷새 동안 검은오름 일대에서 세계 자연유산 검은오름 트레킹 행사를 열어 사전 예약 없이 검은 오름을 무료로 탐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만 개방되는 용암길은 6km 구간으로 검은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흘러간 길을 따라 걷는 3시간 반 코스인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해설사 동행 탐방이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9일까지 제주시 동문시장과 서귀포시 매일 올레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데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하면 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환경시민단체 200여 개가 현재 제주도와 세종시의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만 의무화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해달라는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단계적 전국 확대 일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가맹점 본부의 책임을 명문화하며 선도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4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제주에서 승선과 하선이 가능한 준모항을 운영하고 다양한 기항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도는 강정항에 터미널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슬로프형 검사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